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클래스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클래스의 구성 요소들 중에서 객체의 속성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필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필드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바가 정의하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필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드에 대해서 볼 텐데요. 저희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클래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객체라는 것이 모여서 객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 텐데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인스턴스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적관리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하고 성적을 산출하고 하는 것들, 학생들의 기록을 남기고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학적관리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학생 객체들이 필요할 거예요. A 학생도 필요할 거고요. B 학생의 객체도 필요할 거고, C 학생에 대한 객체도 필요할 거예요. 이 모든 학생 객체들이 필요하게 될 테고, 이 각각의 학생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student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라는 실제 학생 객체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의 학생 객체들이 갖는 정보들이 필요할 거예요.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의 이름이 필요할 거고요. 학번도 필요할 거고요. 학년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이라면 성적, 주소 등등과 같은 이 한 학생이 갖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 객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객체가 갖는 이런 각각에 대한 정보들, 데이터들이 바로 클래스의 필드가 됩니다. 객체로 따지자면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 실제로 각각의 객체가 어떤 정보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정리해서 클래스의 필드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교재 내용 잠깐 보시면 현실 세계의 이 객체는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속성들로 이 객체들을 구성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자면 학생이 갖는 이 속성 정보들, 이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정보들을 학생 객체들이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클래스를 설계하고 필드를 정의할 때 여러 클래스들을 만들어 보고 모델링하는 연습들이 선행되어야 각각의 필드를 잘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이 모델링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자바의 문법에서는 어떻게 필드를 정의하는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필드를 정의하는 방법이 이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접근 지정자, 그리고 그 데이터의 타입, 그리고 필드명, 이 세 가지는 필드를 정의할 때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 외에도 final이라는 키워드, static,
이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장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트랜지언트라는 키워드도 존재하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필드를 정의할 때 가장 필요한 접근 지정자, 타입, 그리고 필드명, 그 중에서도 이 타입과 필드명,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보려고 해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접근 지정자라고 하는 것, 액세스 모디파이어라고 하는데요. 자바에서는 모두 4가지의 접근 지정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Public, Private, Protected, Default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번 2강에서는 2가지의 접근 지정자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가 Private이고요. 또 하나가 Public입니다. 자, 이 퍼블릭에 대한 정의는 저희가 메소드를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저희가 필드를 정의할 때 이 필드는 클래스에 속하는 구성 요소죠. 이 필드를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객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할 거냐, 아니면 공개하지 않고 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할 거냐를 이 접근 지정자로 구분을 합니다. 필드 혹은 메소드를 선언해서 외부에 공개할 거면 퍼블릭이라는 접근 지정자를 적용해 주고요. 이 클래스의 내부에서만 사용할 거라면 프라이빗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께서는 퍼블릭이라는 접근 지정자, 프라이빗이라는 접근 지정자 2개의 의미만 명확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이 필드를 선언하는 타입과 필드명인데요. 저희가 지금 학생이라는 학생 객체를 만들 때 이런 데이터들, 속성들이 필요할 텐데 이 속성들은 각각의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 타입을 달리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름이라는 데이터 값은 문자 열 형태가 될 거고요. 학년이라는 이 데이터는 숫자형 타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성적이라는 것은 실수형의 데이터가 될 거고요. 뭐 주소는 또 다른 클래스, 어드레스라는 객체가 될 수도 있고요. 클래스 타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필드라는 것이 클래스 안에 정의하는 이 객체가 갖는 속성이라는 부분을 먼저 이해하시고요. 이 필드를 정의할 때에는 접근 지정자, 타입, 그리고 필드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신 다음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고, 이제 다음 장표에서 저희가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수가 갖는 타입들, 자바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해하시고 그 이후에 이 필드, 클래스의 필드들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의 필드는 이 변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정의하게 되는데요. 이 변수라는 것은 간단하게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변수라는 개념은 자바 언어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전에 이 자바 프로그래밍 이전에 C 언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래밍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라면 이 변수라는 개념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처음 이 자바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시면 이 변수라는 개념이 다소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 변수를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계산을 한다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잠시 노트를 올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정수의 값과 또 다른 정수의 값을 연산하는 더하기, 뭐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어떤 특정 작업을 이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기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정수라는 값, 이 2개의 정수, 즉 데이터가 되겠죠. 이 데이터,
두 개의 정수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건 10이 될 수도 있고요. 뭐 5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개의 정수 데이터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는 보고 싶은 거죠. 이와 같은 작업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확인하고자 한다라면 이 데이터들,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두 개의 정수 데이터를 우리의 프로그램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데이터들, 정수 데이터를 담기 위한 어떤 특정 공간이 필요하고요. 이런 공간들을 저희가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변수입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할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 그릇들은 저희가 선언해서 거기에다가 그 데이터를 넣거나 빼거나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후에 이 자바의 메모리 공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변수를 선언하면 메모리의 특정 영역에 어떤 공간이 할당이 되고 거기에 저희가 원하는 값을 넣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인티저 넘버 1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지금은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int num 1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대입해라 라는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을 했다라면, 그리고 이 코드를 이 수행을 했다면 메모리의 특정 공간에 이 num1이라는 변수명을 갖게 할당이 되고요. 여기에 10이라는 값이 이진수로 저장이 되게 돼요. 이와 같은 일들은 저희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컴파일을 거쳐서 이 네이티브 코드로 변환이 돼서 수행이 되면서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희가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겠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규칙, 그리고 이 변수의 이름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 변수들의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는 타입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조금 해보니까 배우시는 과정에서 이 변수명을 만드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안 지키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변수를 정의할 때, 변수의 이름, 변수명을 만들 때 자바에서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글자는 문자만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이어서, 그 문자에 이어서 문자 또는 숫자가 올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글자는 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나 문자들이 이어서 올 수 있다. 이렇게 변수 이름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중요한 것은 문자는 대소 문자를 구분하고요. 자바는 유니코드 체계이기 때문에 한글이라든지 한글로도 변수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변수를 선언하는데, 변수를 선언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변수를 선언할 때 뭐 int num 1이라고 선언할 수도 있고요. 대문자로 int num 1이라고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때에는 대문자로 시작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식별자 명명 규칙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변수를 선언할 때에는 첫 글자는 소문자로, 그리고 변수의 이름은 의미 있는 단어들로 만드는데 단어와 단어 사이는 대문자로 구분을 해준다라는 이 식별자에 대한 명명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후에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보시면, 자, 특수문자 달러와 뭐 언더라인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바에서 사용하는 키워드, 예약어들이 있습니다. 뭐 불리언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사용했던 클래스, 뭐 스위치와 같이
기본적으로 자바 프로그램 언어에서 사용하는 이런 이 키워드들이 있어요. 예약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예약어들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초기화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초기화는 변수뿐만 아니라 객체의 초기화에서도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변수의 초기화는 저희가 이 로컬 변수, 지역 변수를 설명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드를 구성할 때, 코드를 작성할 때 선언문이라는 게 있고요. 실행문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코드를 작성할 때, 자, 인티저 타입의 num1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문이라고 하고요. 이 선언문에다가 이 num1이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겠다와 같은 이런 코드들을 실행문이라고 해요. 자, 코드의 이 형태에 따라 선언문 혹은 실행문으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것은 선언문과 실행문을 동시에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로컬 변수를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변수는 크게 4종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의 변수는요, 어디에 정의되는지에 따라서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변수, 매개 변수, 그리고 인스탄스 변수, 정적 변수, 이렇게 4가지의 형태로 변수가 구분이 되는데요. 이 4가지의 변수의 이 유형은 메소드를 배우고 스태틱 키워드까지 다 배워야지 각각의 4개의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이 지역 변수나 매개 변수와 같은 경우는 메소드를 설명드려야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정적 변수, 다른 말로 클래스 변수라고 하는 것은 스태틱 키워드가 붙은 변수, 필드를 의미하는데 이 부분도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변수를 얘기한 이유가 바로 클래스의 필드를 정의할 때 변수를 이용해서 정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클래스에 정의되는 변수, 즉 필드는 인스턴스 변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정의해요. 클래스 스튜던트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튜던트 클래스가 갖는 필드로 프라이빗의 스트링 타입의 name이라는 변수, 즉 필드를 선언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갖는 학생을 객체를 인스턴스화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해당 변수는 이렇게 인스턴스화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 실제로 메모리에 올라가는 하나의 학생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되는 필드, 즉 클래스의 필드로 선언되는 변수를 인스턴스 변수라고 합니다. 인스턴스화가 됐을 때, 즉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로 만들어졌을 때 이 순간에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이 변수의 공간이 잡히게 되는 거죠.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변수를 인스턴스 변수라고 합니다. 즉 클래스의 필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클래스의 필드인데 스태틱이 붙지 않는 그런 변수들은 바로 인스턴스 변수의 유형을 갖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저희가 클래스에 정의하는 필드 중에 인스턴스 변수가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후에 저희가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배우면 클래스 변수, 즉 정적 변수가 무엇인지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의 필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필드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를 정의할 때에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타입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name이라는 값, 즉 이름이라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필드는 문자열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학년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간다면, 뭐 예를 들어서 3학년 혹은 2학년과 같은 정수의 데이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int 타입의 뭐 예를 들어서 그레이드와 같은 학년과 같은 필드를 선언하겠죠. 저희가 필드를 선언할 때에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타입의 변수를 선언할지가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타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우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바가 가지고 있는 9가지의 타입이 있어요. 8가지의 프리미티브 타입과 1가지의 레퍼런스 타입이라는 이 데이터 타입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의 타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